오늘부터 문예 수업을 맡게 된 고문영입니다. 문강태를 따라와 괜찮은 정신병원에서 문예 강사가 된 고문영. 고문영은 자신의 분야인 동화란 무엇인지를 역설하는데 고문영이 말하는 동화의 의미가 참 남다릅니다. 동화란 현실 세계의 잔혹성과 폭력성을 역설적으로 그린 잔인한 판타지예요. 동화는 꿈을 심어주는 환각제가 아니라 현실을 일깨워주는 각성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화 작가 고문영이 동화를 쓰는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의 동화를 통해 현실을 피하지 말고 똑바로 마주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문영의 대표작 악몽을 먹고 자란 소년에서도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렇듯 고문영의 동화는 이야기 속의 내용을 통해 현실을 풍자하고 교훈을 주는 우화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 고문영은 왜 이곳 괜찮은 정신병원에서 뜬금없이 문예 수업을 하게 되었을까요? 원장과 약속했기 때문에? 고문영이 돈이 궁한 것도 아니고 그런 귀찮은 약속을 지킬 사람은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정말 마음속 깊이 이곳 환자들을 위한 마음이 우러나 그들을 치료하기 위한 뜻으로 그랬을까요? 자기 말고 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고문영이 그럴 리가 없죠. 고문영이 문예 수업에 응한 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문영에게 문강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마녀라고 하며 두려워하지만 문강태는 그런 자신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좋아해준 타인이었고 이후 겁을 먹고 도망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트라우마를 입은 채로 먼저 다시 찾아와 같은 눈빛의 여자를 알고 있었고 또 좋아했었다 말했죠. 그런 문강태를 본 고문영은 자신의 동화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이 남자는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극복해낼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바로 마녀인 자신은 그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정말 견딜 수 없게 도와주고 싶어진 상태가 되어 결국 그를 따라 괜찮은 정신병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고문영이 원하는 대로 문강태가 트라우마를 피하지 않고 마주보게 하게끔 설교를 하려 하면 사이코지만 괜찮아 사마의 문강태가 가만히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어줬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었을 겁니다. 하여 고문영은 자신이 문강태를 따라가기보다는 문강태가 고문영을 찾아와 어쩔 수 없이 고문영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듭니다. 네, 환자들을 위한 문예 수업은 사실 환자들과 함께 자리할 수밖에 없는 보호사 문강태를 고문영 자신의 앞에 데려다 놓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함이고, 처음에 문강태를 납치할 것처럼 예고하고는 아담이를 납치한 것 역시 문강태가 직접 고문영을 찾아오게 하여 고문영을 통해 변화하는 계기를 맞게 하기 위함입니다. 3화에서 나온 새로운 선글라스 역시 나비 모양을 하고 있네요. 눈의 욕망이 다글다글한 게 위선자. 고문영은 문강태에게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문강태를 위선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이전 영상에서 저는 형 문상태뿐만 아니라 동생 문강태 역시 깊은 트라우마가 있고 문강태는 정신적으로 아픈 형을 앞세워 그 트라우마로부터 애써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문강태의 트라우마가 사이코지만 괜찮아 4화에서 어느 정도 보여졌죠. 탈출한 아담이가 가족들에게 받는 취급을 보고 문강태는 오래전 사망한 자신의 엄마를 떠올립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형 옆에 있어야 돼. 너는 지켜주고 챙겨주고 그러면 돼. 엄마가 너 그러라고 낳았어. 이 장면을 보고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게 있습니다. 바로 착한 아이 증후군. 착한 아이 증후군은 어린 시절 부모와 정서적인 유대를 제대로 맺지 못한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영원히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거란 불안감에 빠져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말 그대로 착한 아이를 연기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일종의 콤플렉스를 말합니다. 문강태의 회상 속 엄마와 어린 문강태의 상황을 보면 어린 문강태는 엄마의 사랑에 목말랐고 엄마는 그런 어린 문강태에게 무조건 형의 옆에 있어주며 지켜주고 챙겨주라 말합니다. 그러라고 강태 너를 낳았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어린 문강태 역시 아이였습니다. 마냥 엄마에게 어리광 부리고 싶고 떼쓰고 싶은 한창의 나이였지만 엄마의 사랑에 목마른 어린 문강태에게 그런 건 사치였죠. 엄마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어린 문강태는 울지 않고 떼쓰지 않는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여야 했으니까요. 어린 문강태는 자신이 엄마 말대로 언제나 형을 옆에서 잘 챙겨주면 언젠가 자신도 형처럼 엄마의 사랑을 받을 날이 올 거라 간절히 믿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하게 되었고 어린 문강태는 엄마가 끝까지 떨어지지 말고 옆에 붙어서 챙겨주라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아픈 형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모든 트라우마를 뒤로한 채 형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렇게 문강태는 계속 엄마의 말대로 형의 곁을 언제나 지키며 어른이 되었죠. 여기서 세계적인 동화작가 고문영 선생의 대표작 악몽을 먹고 자란 소년의 한 구절을 잠깐 듣고 갈까요?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기억, 버림받고 돌아섰던 기억, 그런 기억들을 가슴 한구석에 품고 살아가는 자만이, 행복은 바로 그런 자만이 쟁취하는 거야. 이겨내지 못하면 너는 영혼이 자라지 않는 어린애일 뿐이야. 자, 이 내용을 보았을 때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 다 큰 어른이 된 문강태를 마음까지 성숙한 어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문강태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트라우마가 있으며 어린 시절 갑작스러운 엄마의 사망으로 인해 영원히 엄마의 사랑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그런 문강태는 여전히 어린 시절 엄마의 당부대로 아픈 형 옆에 꼭 붙어 그를 챙겨주기 위한 삶만을 살 뿐이었죠. 보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도 분명 이 이유에서일 겁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가진 어린 문강태는 그렇게 어른이 되었고, 그는 여전히 착한 아이 증후군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착한 아이 증후군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정신분석학에서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 표현에 서툴고 타인에게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욕구를 과하게 억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전혀 정상이 아닌 문강태가 딱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가진 채 어른이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이 작품을 그냥 보아서는 반사회적 인격 성향을 가진 고문형만 사이코 같지만 실은 고문형의 동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영원히 어린애로 남은 문강태 역시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인 사이코인 셈입니다. 고문형이 보는 문강태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오는 연출이 바로 그러한 점을 나타내고 있죠. 난 집도 차도 돈도 다 필요 없어. 난 형만 있으면 돼. 위선자. 그렇기 때문에 고문형이 봤을 때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솔직하지 못한 문강태는 철부지 어린아이, 위선자로 보일 뿐이죠. 그래서 고문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으로 문강태를 흔들어 보려고도 합니다. 나랑 한번 잘래? 그런 문강태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아버지의 유세 현장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는 아다미의 모습을 본 직후였죠. 나 그냥 너랑 놀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해 이런 짓 저런 짓 다 하다가 결국 미쳐버린 아다미의 모습은 문강태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또 돌아보게 했습니다. 자신의 억눌린 감정들을 한순간에 터뜨리며 표출해내는 모습을 보고 문강태의 안에서도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욕망들이 꿈틀댔을 테죠. 비단 아다미의 모습뿐일까요?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하고 다 자기 맘대로 하는 고문형을 보면서 문강태는 자신 안에 억눌러온 욕망들을 계속 억누르기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고문형이 계속해서 문강태를 자극하는 이유겠죠. 뻥 하고 터져버리라고. 이 위선자가 착한 척은 그만하고 이제 나랑 놀자고. 트라우마는 모두 다 날려버리고 나와 사랑을 하자고요. 사랑해 강태씨.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또 도망치냐? 백종원 씨는 요리책을 냈습니다. 백종원 씨가 요리책을 낼 수 있었던 건 적어도 백종원 씨가 요리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고문형의 동화 악몽을 먹고 자란 소년의 주제는 트라우마의 극복입니다. 트라우마를 주제로 책을 내려면 역시나 그 작가가 트라우마에 관한 어떠한 경험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겁니다. 고문형 역시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었죠. 아직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사망 처리, 아버지가 어린 자신을 죽이기 위해 목을 졸랐던 기억,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집을 고문형은 아주 오래 떠나 있었죠. 자신의 동화에서는 트라우마를 피하지 말고 맞서서 극복하라 말하지만 문강태와 마찬가지로 고문형은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화에 트라우마를 피하지 말고 마주하여 극복하라고 한 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당부와도 같은 것이었겠죠. 물론 고문형 역시 이 커다란 트라우마를 당장 마주하여 극복할 용기를 내진 못했습니다. 트라우마의 극복이 당연히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하지만 이 스스로에 대한 당부 내지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해 고문형은 이를 동화로 만들었습니다. 동화는 고문형 자신의 말대로 지독한 현실을 강조하는 장르니까요. 오늘을 잊지 마. 그렇게 마찬가지로 트라우마를 선뜻 마주하지 못하고 있던 고문형 앞에 문강태가 나타납니다. 고문형은 문강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욕망에 솔직한 고문형은 처음에 다른 무엇도 아닌 문강태의 외모 때문에 그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과거 자신과의 인연이 있는 아이라는 점과 그가 자신을 좋아했다는 점, 여기에 그 또한 트라우마를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그에게 더 빠져들죠.
운명을 믿어요? 뭐요? 운명이 뭐 별건가? 그렇습니다. 고문영에게 문강태는 운명이었습니다. 함께 극복하기 힘든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앞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마치 마주보는 한 쌍의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는 나비와도 같은 영혼의 반쪽. 트라우마는 이렇게 앞에서 마주봐야지. 그런 문강태에게 트라우마를 피하지 말고 마주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고문영도 문강태를 따라 성진시로 내려오면서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자신도 이제 피하지 않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마주하겠노라고. 고문영 정도의 재력이라면 사실 성진시에서 가장 좋은 숙박시설에 묵거나 아니면 임시로 거주할 집을 얻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고문영이 원장실에서 악령을 막는 고대 잉카점토 인형을 훔칠 만큼 분명히 예전에 살던 그 집에 가면 옛 기억에 고통받고 가위에 눌릴 것을 알고도 굳이 그 집에 혼자 들어가 살죠. 이는 문강태에게 함께 트라우마를 극복하자고 말하고 있는 고문영이 자신 역시 그만큼 힘을 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집에 들어서기 전 숲속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보고 고문영이 소리 지르는 장면. 아이씨, 말 존나 깜짝 놀랐네. 닥쳐 이 고라 이 새끼야! 이 장면은 그냥 재미있는 장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던 고문영이 그 집으로 들어가기 전 얼마나 무섭고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하의 고문영이 겨우 고라니한테 쌍욕을 받고 고라니가 울자 고문영이 고라니 울음소리로 더 크게 우는 것은 자신은 지금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걸 애써 과시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즉 스스로 이렇게까지 겁에 질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몹시도 당황한 것입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 아, 전혀 아닌데. 나 하나도 안 놀랬는데. 겨우 여기서 고라니 따위에 쫄면 내가 이 길의 끝에 있는 그 집을, 그 트라우마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 하는 마음이겠죠. 원장님도 없으면 잘 때 가위에 눌린다는 잉카점토 인형이 아무 효과가 없었지만 죽은 엄마의 악령을 보며 가위에 눌리는 고문영은 문강태를 떠올리며 가까스로 괴로웠던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상대방은 어떤지 몰라도 고문영은 정말로 문강태를 함께 트라우마를 극복해낼 영혼의 반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아마도 앞으로의 전개는 두 사람이 서로의 트라우마를 공유하게 되면서 문강태도 서서히 고문영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사이코즈만 괜찮아 3, 4화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사이코즈만 괜찮아 팬들에게 공유까지 해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곧 방영될 사이코즈만 괜찮아 5, 6화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